안녕하세요. 텍스트 세션에서 발표를 맡게 된 황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키워드는 캐시이고 복잡한 내용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의, 특징, 원리, 종류, 소프트웨어 캐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캐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캐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 임시 저장 장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책상이나 이제 주변에 보관하고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이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수납 공간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것을 캐시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를 가리키는데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비싸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캐시를 쓰냐. 에러 캐시의 경우에 A 메모리와 비교하면 이제 100배 정도, SSD와 비교하면 이제 수만 배 정도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저희는 이제 CPU 성능을 개선하지 않고도 이제 빠른 저장 장치를 쓰면 이제 전체적인 성능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로컬리티는 이제 캐시의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이제 캐시를 사용했을 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로컬리티 즉 지역성이란 어떤 특정 부분을 이제 집중력으로 참조하는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은 이제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을 나뉘는데요. 이 공간 지역성 가까운 주소가 이제 순서대로 접근되는 특성, 시간 지역성은 한 번 접근한 데이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이제 다시 접근되는 특성입니다. 이제 이거를 책을 읽는 거에 비유를 하면 쉬운데요. 책을 읽는 행위를 이제 프로그램, 책을 읽는 사람을 이제 CPU, 책 3장 정도를 이제 캐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책을 읽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되죠. 이러한 특성이 이제 프로그램에도 해당되고, 따라서 이제 이걸 이제 캐시에 빗대어서 말하면 공간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전 페이지 혹은 전 문단을 읽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에 비슷한 동작을 하죠. 루프를 돌면서 이전에 접근했던 값을 접근하고 이걸 캐시에서는 이제 시간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 이따 나올 캐시 히트 레이시오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다음은 캐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PU가 데이터를 어떤 경로로 가져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CPU는 일단 캐시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있으면 가져고 없으면 밑에 이제 주기억 장치 A 메모리에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있으면 가져고 없으면 이제 SSD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시에게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바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걸 바로 이제 캐시 히트라고 합니다. 히트와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미스입니다. 미스가 발생하면 이제 캐시에 데이터가 없다는 뜻으로 더 하위 저장 장치 이 메인 메모리에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개의 캐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인 얘기로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히트가 날 확률을 히트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히트 레이시오가 왜 중요하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히트 레이시오가 증가할 때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지수 형태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히트 레이시오가 커짐에 따라서 퍼포먼스 증가폭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이제 캐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L1, L2, L3의 구조를 갖게 되고 순서 또한 역시 그 순서대로 빠르게 되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나뉘고 이제 유기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시스템 성능에 도움을 주게 돼요. L1의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이제 캐시로서 프로세서의 실행 성능 향상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L2의 경우에는 L1보다는 느리지만 역시 빠르고 여전히 느리지만 빠른데 L1에 이제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3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캐시랑 코어 사이에 공유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이는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성능이 잘 나오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하드웨어 캐시로 이제 물리적인 장치를 말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소프트웨어 캐시로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이제 시스템 자원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웹 캐시, 데이터베이스 캐시, 텍스트 캐시, CDN 캐시, 브라우저 캐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캐시가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웹 캐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웹 캐시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제 빈번하게 요청되는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즉 웹 캐시 서버에 이제 보관했다가 나중에 요청했을 때 빠르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분석 과정을 살펴보시면 처음 사용자로부터 처음 요청을 받게 되면 그 캐시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웹사이트 서버 데이터를 중간에서 중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요청을 하게 되면 기억했던 내용을 이제 전송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본래 웹 서버가 이제 받아야 할 과거를 분산시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웹 캐시는 이제 조금 상위 개념이고, 그 하위 개념이 이제 CDN 캐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DN 캐시는 이제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를 공급하는 구글이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주로 쓰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가까운 서버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빠른 속도로 지연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시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그 캐시는 이제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참조 지역성이나 특성으로 인해서 히트 레이시오가 히트를 자주 발생시키는 히트 레이시오로 튀고, 종류에는 이제 L1, L2, L3가 있고, 소프트웨어 캐시의 예시로 웹 캐시 같은 기술이 있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아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